안녕하세요, 낚시한놈입니다. 자, 오늘은 단고 전주동 낚시의 찌부터 밑밥 그리고 채비 운영법까지 이 영상 하나로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낚시는 이제 감성돔, 특히 대물 감성돔을 정말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낚시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대물 감성돔 정말 자주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예전에 소개드렸던 단고 끝신바리 낚시랑 똑같은 낚시라고 보시면 되고, 밑밥만 좀 천천히 풀리면서 내려간다, 요것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낚시가 이제 밑밥이 바닥으로 다이렉트로 내려가기 때문에 카고 낚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장비부터 채비까지 카고랑 관련된 건 하나도 없고요. 흘림 낚시의 장비와 채비만을 사용하는 낚시입니다. 낚시 개념은 감성돔 전주동 낚시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밑밥이 미끼에 붙어 있다는 것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낚시도 다른 낚시처럼 조류 볼 줄 모르고 포인트 볼 줄 모르면 고기 잡을 수 없습니다. 동조 좀 잘 된다고 고기들이 막 물어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운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고 전주동 낚시, 일명 낭론조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기존에 소개드렸던 탁공으로 만든 찌고요. 좀 만들기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 연주찌를 이용해서 찌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물은 원형 7호 연주찌가 필요하고요. 도래가 필요합니다. 도래는 조금 큼직한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야간 낚시 하실 분들은 케미라이트를 꽂을 수 있는 케미 꽂이 고무가 있으면 됩니다. 자, 먼저 이 도래의 끝을 좀 찌그러뜨려 주고요. 연주찌에 보면 이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박아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순간 접착제 한 방울 떨어뜨려 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부력이 약 1호 정도 나옵니다. 1호. 그 다음에 부력을 조금 줄이고 싶은 분들은 도래추 한쪽에 있는 도래를 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눌러서 일자로 만들어줍니다. 구멍에다가 넣어서 끼워주면 됩니다. 반대편에 구멍을 조금 내준 다음에 케미 고무를 이렇게 꼽아주시고 여기다가 순간 접착제를 한 방울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완성된 모양이고요. 자, 주의하실 점은 무력을 0.5호 이상은 남겨두셔야 됩니다. 무력을 0.5 이상 남겨두지 않게 되면 미채비를 끌고 가다가 미채비가 어디 걸렸을 때 물속으로 이제 잠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낚시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어차피 전유동 형태를 운영하기 때문에 여부력이 많은 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찌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긴 찌홀더를 추천을 드립니다. 크고 무거운 찌홀더 같은 경우에는 투척할 때 찌는 발 앞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형태의 찌홀더 같은 경우에는 미채비가 내려갈 때 이 찌까지 같이 끌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줄 빠짐이 안 좋아도 불리하고, 너무 줄 빠짐이 좋아도 안 좋습니다. 또 이런 게 좋습니다. 원줄은 2.5에서 3호 정도 쓰시면 적당합니다. 자, 이 원줄에다가 이 찌를 찌홀더에 달아주고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찌 멈춤봉을 하나 넣어주는데요. 저는 이렇게 민물 찌 멈춤 고무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은 이제 수중 쿠션을 넣습니다. 저는 이비를 좀 제일 많이 쓰고, 조류가 빠르면 수중 쿠션 바로 밑에 뽕돌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수심 8에서 12m, 조류가 적당히 갈 때, 그때는 이비가 적당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래를 달아줍니다. 자, 그리고 찌 멈춤 고무를 이렇게 바짝 당겨서 수중 쿠션을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목줄은 2.5에서 3호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길이는 한 3m 정도 하시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바늘은 저는 1호나 2호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채비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연사 매듭 없이 고리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수중찌는 여기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중찌는 하나에 500원 정도에 파는 그런 아주 저렴한 제품입니다. 캐스팅을 하고 나면 미채비는 깔아앉고 나서 미채비에 있는 밑밥이 풀리는 동안 찌는 겉줄에 따라서 지 알아서 갈 길 갈 거고요. 밑밥이 이제 다 풀리고 나면은 근처에 있던 대상어가 와서 흡입을 하고 가면서 바로 찌가 잠기거나 원줄을 차고 가는 그런 어신이 오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속줄을 따라서 이 미채비도 이렇게 바닥을 훑으면서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다 보면은 대상어가 발견을 하고 흡입을 하고 또 차고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낚시가 진행됩니다. 밑밥 비율과 제조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율은 크릴 한 장, 감성돔 파우더 한 장, 요 암맥 5봉 1, 2로 비율이고요. 1, 2로의 비율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세트로 4, 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하루 종일 낚시하실 때는 한 2세트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릴 2장, 파우더 2봉, 암맥 10봉 이렇게 되겠죠. 자, 우선 암맥 5봉지를 먼저 밑밥통에 넣습니다. 암맥 5봉지의 양을 넣었고요. 5봉지가 부피로는 2리터, 무게로는 1.2kg 정도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물을 첨가해 줄 건데, 물은 500ml 넣으시면 돼요. 500ml. 그러니까 한 봉에 100ml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500ml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500ml를 넣었고요. 조금 섞어 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한 5분 정도만 있어도 암맥이 다 불거든요. 부는 동안에 크릴을 넣습니다. 크릴은 잘게 부서도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양이 살아있도록 적당히 이렇게 풀어만 놓습니다. 이렇게 암맥이 충분히 불었으면 여기다가 파우더를 넣어줍니다.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암맥을 미리 불려놔야 캐스팅할 때 쫀득하게 잘 날아가고요. 암맥을 미리 불려놓지 않으면은 캐스팅도 잘 안되고 중간에 당고가 날아가다 깨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암맥을 먼저 불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 섞었으면 6대4 정도 갈라줍니다. 6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다져서 품질용으로 쓰는 겁니다. 품질용으로. 네, 품질용으로. 4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빵가루를 넣어서 당고 밑밥을 만들어 줄 겁니다. 네, 이 빵가루는 카멜레온이 안 되는 빵가루고요. 한 반봉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반봉. 근데 반봉을 넣는데 반봉을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조금 나눠서 넣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미리 다 들어가 버리면 이 빵가루가 촉촉해져서 글루텐이 생깁니다. 그러면 캐스팅할 때도 잘 깨지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도 좀 빨리 안 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을 넣는데 절반을 다 넣지 말고 조금 남겨놨다가 당고 밑밥이 너무 촉촉해지면 조금 더 넣어서 약간은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게 만들어 줍니다. 자, 당고 밑밥의 질감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촉촉하긴 한데 완전히 다 젖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약간은 건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쥐게 되면 빵가루가 그 압축이 됩니다. 압축. 스펀지가, 폭신폭신한 스펀지가 이렇게 압축되면서 눌리듯이, 눌러지면서 부피가 줄어들듯이 이 당고밑밥도 빵가루가 압축이 되면서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 멀리 캐스팅해도 날아가다가 깨지지도 않고, 착수할 때도 안 깨지고, 또 물에 들어가서는 물을 흡수하면서 빨리 풀립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 점을 잘 숙지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끼는 옥수수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옥수수 미끼를 이렇게 껴줍니다. 최대한 모양이 이쁜 알맹이로 골라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탑을 쌓듯이 이런 모양으로 저는 하거든요. 최대한 튼튼하게. 네, 이렇게 옥수수의 이 부분에다가 바늘을 찌르면 옥수수가 튼튼하게 꿰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끼를 끼우면 되고요. 이 당고에 적당한 수분감이 있어야 됩니다. 빵가루 비율이 안 맞으면 빵가루를 이렇게 조금씩 추가해서 적당한 비율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움큼 떠서 구멍을 내주고요. 정 가운데다가 미끼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닫아주죠. 이렇게 꾹 눌러서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목줄을 한쪽을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렇게 꼭꼭 뭉칩니다. 빵가루를 압력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압축시킨다는 느낌으로 꼭꼭 눌러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를 이제 밑밥 주걱위에 이제 올려놓고 이제 캐스팅하기 좋도록 이제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손을 씻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씻고 나면은 손을 한번 닦아주고 이제 캐스팅을 준비를 합니다. 자, 캐스팅 하기 전에 이제 확인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조리대 라인이 엉켜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일을 열고 조리대를 한번 물에 넣었다가 이렇게 빼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풀리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일을 열면서 손가락으로 살짝 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주걱을 이렇게 들고요. 뒷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쳐져 있어야 캐스팅할 때 잘 날아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뒷줄이 한 5m 이상 이렇게 풀어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돼야 방해 없이 잘 날아가고요. 자, 그 다음 캐스팅할 때는 자, 이렇게 오버헤드로 캐스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언더로 캐스팅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언더로 언더로 던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언더로 던집니다. 무조건. 오버로 던지면 좀 엉킬 위험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언더는 그럴 위험도 적고 장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언더로 던집니다. 이제 장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있는 힘껏 후려쳐도 됩니다. 있는 힘껏 이제 후려치면서 라인이 이제 방해 없이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를 컨트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착수가 되고 나면 이렇게 뒷줄을 이렇게 여유를 줘서 깔아놓는 동안 텐션이 안 걸리도록 뒷줄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당고는 착수하고 나면 내려가면서 밑밥이 절반 정도는 다 풀립니다. 그리고 바닥에 착수하고 나서 1, 2분 이내로 거의 다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감성돔이 근처에 있으면 대부분 캐스팅하고 나서 1, 2분 안에 바로 입질이 들어오고요. 조류가 좀 잘 갈 때 채비를 조류에 태워서 좀 멀리 흘릴 때는 조류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0m 정도 흘리다가 회수하셔도 되고요. 조금 멀리까지 흘리고 싶다 그럼 100m 정도까지도 흘렸다가 회수해도 됩니다. 고기가 멀리 있을 경우에는 막 100m 밖에서 입질 받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어디까지 흘릴지는 조류의 속도에 따라서 그렇게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채비가 계속 흘러가면서도 뒷줄이 절대 텐션이 잡히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갈 수 있도록 무한흘림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흘려주시면 됩니다. 자, 캐스팅 했으면 당구가 착수된 지점과 찌가 착수된 지점 사이에 이렇게 동조 밑밥을 넣어줍니다. 이 밑밥은 당구가 다 풀리고 나서 바로 입질이 안 들어오고 계속 이제 흘리는 상황일 때, 그때 어느 정도 흘러갔을 때도 계속해서 밑밥뒤와 동조시키기 위한 그런 밑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동조 밑밥에 지금 수분이 조금 작아서 좀 날리니까 물을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동조 밑밥에만 물을 좀 더 넣고요. 뒷줄이 당겨지지 않게 계속 이제 흘려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찌는 겉줄을 따라서 자기 갈 길 가고요. 그 다음에 당고랑 수중찌는 속줄을 따라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상태로 당고가 다 풀리고 나면은 또 미채비는 또 속줄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계속 흘려주다 보면은 감성돔이 와서 이제 먹고 바로 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찌가 쏘살같이 잠기든지 아니면 원줄을 차고 나가든지 그런 입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캐스팅하고 뒷줄만 그냥 계속 여유있게 주면서 한 5분 정도 흘렸다가 다시 회수하고, 또 캐스팅하고 5분 정도 흘렸다가 다시 회수하고, 이렇게 감성돔이 지나가는 시간까지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감성돔이 들어오기만 하면 동조가 정확하기 때문에 입질이 굉장히 빨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냥 캐스팅하고 무한흘림, 캐스팅하고 무한흘림. 그냥 내가 공략하는 그 포인트에 계속 밑밥을 지속적으로 계속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 종일 했는데 입질이 없다 그러면 고기가 없는 경우입니다. 고기가 들어있기만 하면 거의 100% 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견제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견제는 하지 않습니다. 견제를 하면 밑밥띠와 벗어나게 되고요. 견제를 하는 것보다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닥 훑으면서 흘러가는 게 더 입질 확률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력이 0.5 이하일 경우에는 밑걸림이 생기면 찌가 가라앉습니다. 입질이랑은 완전 다릅니다. 그냥 천천히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이제 밑걸림이고요. 이제 부력이 0.7에서 0.8 정도 남아져 있으면 밑걸림이 생기면 찌가 약간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약간 입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좀 규칙적인 패턴이 있으니까 찌가 한 번씩 깜빡거린다 그러면 밑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입질은 확 차고 가니까 완전히 다르거든요. 부력이 1호가 넘어가 버리면 밑걸림이 생겨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부력은 한 0.8 이하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하다 보면 이제 회수할 때 바늘이랑 수중찌가 발 앞에서 올라오거나 발 앞에서 밑걸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멀리 계속 이제 멀리 쳐주시면은 발 앞에서 밑걸림이 생기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둑어둑 할 때는 좀 발 앞이나 낚시 자리 근처에 수중열을 공략하시는 게 좋고요. 큰 감성돔은 아무래도 해가 뜨면 좀 멀리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가 뜨고 나면은 좀 멀리 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좀 조류의 상류에 먼저 캐스팅을 합니다.
캐스팅해서 좀 흘려주고, 저리에 상류에 캐스팅해서 흘려주고, 입질 없으면 이번에는 정면으로 쳐서 또 좀 더 멀리 흘려주고, 또 정면으로 쳐서 조금 더 멀리 흘려주고, 이런 식으로 저는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방 30에서 40m 구간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 구간을 탐색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채비를 흘려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법의 장점은 동조가 확실하다 보니까 고기가 근처에 있기만 하면 입질이 진짜 빠르게 들어온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미채비가 또 가볍기 때문에 거기다 또 전유동이죠. 그래서 입질도 굉장히 시원하고요. 전유동으로 이제 바닥을 훑기 때문에 이제 바닥은 무조건 100% 이제 훑으면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부력이라서 바닥을 훑어도 밑걸림이 별로 안 생깁니다. 그건 또 굉장한 장점이죠. 그래서 낚시를 하다가 꽝을 쳐도 고기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뭐 다른 반유동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나 밑밥을 잘못 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심을 좀 잘못 맞췄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오늘 뭐 잘못했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이 조법은 그런 의문이 별로 안 남습니다. 그냥 고기가 안 잡히면 여기는 고기가 없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말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낚시를 할 때도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낚시를 하게 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법을 계속하면서 이 채비와 이 조법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고기가 들어오는 조류만 가면 무조건 물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단고 전유동 낚시, 일명 낙놈조법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들 꼭 숙지하셔가지고 꼭 손맛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